당신이 내 엄마야? 아줌마 주제에 뭘 안다고 끼어들어. 대가 아들 때문에 우리 애가 전치사주라는데 계모라서 훈육도 못하는 거 아니야? 너만 없으면 이 집, 이 학교가 조용할 텐데 왜 이렇게 일을 만드는 거니? 윤지환! 순애 씨는 그 세 문장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평생의 헌신을 무너뜨리는 비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비수는 그녀가 겪은 모든 시련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명문사립고의 고요해야 할 교무실. 그곳은 이미 사춘기 소년의 폭발적인 분노와 냉정한 기득권층 학부모의 분노가 뒤섞인 폭풍우의 중심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온몸에 기가 빨려나가는 듯한 허탈감 속에 뻣뻣하게 선 채 상대편 학부모를 마주했습니다. 상대는 누가 봐도 재력과 권위를 지닌 지역 유지의 부인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값비싼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태도와 시선은 순애 씨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아들 윤지환 군은 교실 구석에서 맹수처럼 나를 세운 채 순애 씨를 경멸하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눈빛은 순애 씨를 향한 적개심, 세상을 향한 깊은 배신감, 그리고 나를 버린 모든 어른에 대한 격렬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4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재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지난 20여 년의 세월은 고통과 회한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첫 결혼 생활 내내 3번이나 아이를 잃었고 그때마다 시가에서는 그녀를 집안의 대를 끄는 죄인이라는 모진 구박과 냉대로 몰아세웠습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평범한 소망마저 하늘이 허락하지 않은 듯한 절망감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 모진 시련 끝에 홀로 선 순애 씨에게 두 번째 남편은 지친 삶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따뜻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고 결혼 생활 2년 만에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의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순애 씨에게 텅 빈 아내가 아닌 사춘기 아들 윤지환을 남겼습니다. 당시 지환은 명문고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년이었지만 친모에게 버려졌다는 끔찍한 트라우마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환은 순애 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를 언제든 자신을 떠나버릴 가짜 엄마로 치부하며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애 씨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고된 노동으로 지환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나 지환의 마음은 화강암처럼 굳게 닫혀 있었고 순애 씨의 모든 정성은 언제든 나를 버릴 준비를 하는 계모의 가식적인 연기로 치부되었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엄마가 아닌 아줌마라고 부르는 싸늘한 호칭은 순애 씨의 심장을 날마다 찔러대는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교무실에서 벌어진 사건은 지환이 반 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대 학생이 전치사조 진단을 받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순애 씨는 지환이 평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무작정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환을 향해 쏟아지는 상대 학부모의 비난 속에서 순애 씨는 자신이 과거 시가에서 들었던 비난과 다를 바 없는 가짜 어머니, 자격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댁 아들 윤지환이가 우리 애한테 평소에 무슨 말을 듣고 다녔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순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아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환에게 가해진 폭력의 근원이 자신에게도 닿아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가해자 엄마가 피해자 탓을 하는 겁니까? 계모라서 그런가? 아주 뻔뻔하시네. 우리 애가 그 비싼 사립고에 와서 고작 엄마한테 버려진 애 노림이나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자기 처지를 이용해서 남에게 덤비는 버릇? 순애 씨는 계모라는 단어에 힘을 실어 순애 씨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순애 씨의 눈에는 자신을 향한 날선 증오와 그 뒤에 숨겨진 지환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순애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지난 20년의 텅 빈 삶이 지금 이 순간 지환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영원히 의미를 찾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아들을 세상으로부터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진정으로 지환에게 진짜 엄마로 인정받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대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애 씨의 눈에는 눈물조차 사치인 상황이었습니다. 지환은 여전히 순애 씨에 대해 등을 돈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침묵이 순애 씨에게는 그 어떤 비난보다 견디기 힘든 비수였습니다. 정순애 씨는 명문고 무효실을 벗어나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그녀의 귀에는 오직 상대 학부모가 내뱉은 계모라는 단어와 아들 지환군이 외쳤던 아줌마 주제에 라는 사느랑 비수만이 맴돌았습니다. 20년 전 남편 윤 대표는 병상에서 힘겹게 순애 씨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순애 씨, 미안하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여자와 낳은 아들 지환이가 있었지. 하지만 그 여자는 우리를 떠났고 지환이는 나의 모든 것이야. 사랑하는 아들의 어머니 역할을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네. 순애 씨는 그동안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곧 임종을 앞둔 남편의 절박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재산은 모두 지환이에게 상속될 거야. 하지만 당신에게도 약속하네. 만약 지환이가 성인이 되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면 아들이 성공하는 그날, 지환이에게서 어머니라는 인정을 받는 그날, 당신은 나의 모든 재산의 반을 보상받게 될 거야. 이는 우리의 거래이자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이네. 순애 씨는 남편이 이루고 싶어 했던 가족이란 꿈을 지켜주기 위해 그 비정한 거래를 수락했습니다. 그녀의 20년은 윤지환의 성공이 곧 자신의 생존이자 남편과의 약속이었기에 모든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20년의 헌신은 아들의 아줌마라는 호칭 하나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애 씨는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가족의 인정도 오직 텅 빈 20년의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다이어리를 펼쳐보았습니다. 다이어리에는 아들 윤지환이의 일거수일투족이 20년치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계모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순애 씨는 다음 날 아침, 전날보다 훨씬 단정하고 기품 있는 차림으로 학교 교장실을 찾았습니다. 교무실에서의 모욕감을 씻어내듯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 내신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 씨,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제 일은 유감입니다만 학폭 문제는 아무래도 지환군의 어머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장은 순애 씨의 계모라는 지위에 대한 소문을 의식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애 씨는 교장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장님, 오늘부터 전 윤지환의 어머니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지켰던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파기합니다. 그 약속은 저의 헌신을 멸시하는 아들의 언행으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윤지환의 모든 학생활과 진로에 관해 어머니로서 전면으로 나설 것입니다. 그날 오후 순애 씨는 하교하는 아들 지환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환군은 어제의 일로 인해 어머니를 보자마자 당황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오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시기나 해요?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려고요? 순애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촉촉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지환, 내가 왜 네 아줌마야? 엄마지. 20년간 너의 곁을 지키고 너의 성장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남편의 약속을 지키고 너를 키우는 일에 매진했다. 이제 와서 내가 엄마 행세를 한다고 생각하니? 아니, 내가 지금까지 계모로 살아온 것도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순애 씨는 지환군의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환군은 순애 씨의 단호함에 당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순애 씨가 윤지환 군을 품에 안고 명문 사립 고교 교문을 나선 순간 그들의 앞에는 따뜻한 격려 대신 냉혹한 현실의 벽이 가로막았습니다. 남편의 사후 윤 대표가 남긴 재산은 모두 지환 군의 명의로 신탁되었고 순애 씨에게는 생활비와 아들의 양육비만이 최소한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지완군이 성인이 되면 끊기는 조건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20년간 어머니로서의 의무는 다하되 재산 상속권이 없는 외로운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순애 씨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낮에는 반찬 가게 어머니의 맛을 운영하고 밤에는 남편이 남긴 특허 서류를 공부했습니다. 특허에 대한 지식은 없었지만 남편이 목숨처럼 아끼던 그 기술이 아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밤 늦게까지 반찬을 만드시고 낮에는 특허 서류를 보시고 저 때문에. 아니다, 지완아. 이는 너의 아버지와의 약속이고 나에게는 사명이다. 너의 성공은 곧 내가 지켜야 할 훈장이야. 순애 씨의 헌신은 빛을 발했습니다. 지완군은 명문대학에 입학했고 컴퓨터공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며 IT 스타트업 뉴포커스를 창업했습니다. 순애 씨는 그 모든 과정을 뒤에서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그녀의 반찬 가게 불빛은 밤늦도록 윤지완의 꿈을 비추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다이어리를 펼쳐보았습니다. 아들의 성공. 그녀의 20년의 기록은 곧 결실을 맺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윤지완 군의 IT 스타트업 뉴포커스가 업계의 혁신을 일으키며 성공 궤도에 오르자 정순애 씨의 삶에도 마침내 환한 빛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했던 거래의 시점이 다가온 것입니다. 지완 군이 성공했으니 이제 순애 씨는 남편 재산의 반을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지완 군이 대형 재벌인 제이텍그룹 오 회장의 외동딸 오서연 씨와의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오서연 씨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했지만 냉정하고 차가운 사업가적 기질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회사가 제이텍그룹과 협력하게 될 거예요. 오서연 씨는 제 비즈니스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 상견례 때 어머니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완 군은 상견례에 계모가 참석하는 것이 제이텍그룹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까 우려했습니다. 지완아, 내가 너의 어머니다. 상견례에 어머니가 나가지 않으면 누가 나간다는 거니?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지를 오 회장님께 당당하게 보여드려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오 회장은 품격과 배경을 중요시합니다. 어머니의 반찬 가게, 그러한 것들이 우리 회사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의 존재는 제게 가치 있지만 비즈니스에는 위험 요소입니다. 순애 씨는 아들의 차가운 말에 모든 것을 잃은 듯했습니다. 20년간 지완 군의 어머니로서 헌신했던 세월이 다시 아줌마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완 군이 순애 씨의 헌신을 품격 없는 배경으로 치부했습니다. 마침내 상견례 날, 순애 씨는 오서연 씨가 준비해준 고가의 한복을 입고 고급 한정식집의 별채로 들어섰습니다. 오 회장과 그의 부인은 순애 씨를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애 씨, 윤 대표의 사업 수완만은 우리 그룹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경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네요. 우리가 윤 대표를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 회장은 지완 군과 순애 씨에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어머니의 존재를 포기하라는 비정한 계약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윤 대표가 모든 재산을 오서연 씨에게 신탁하고 정순애 씨에게는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조건입니다. 동시에 정순애 씨는 윤 대표의 사업과 가정생활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각서입니다. 이를 통해 윤 대표는 제이테크 그룹의 완벽한 사위가 될 것이고 정순애 씨의 볼품없는 배경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야. 지완 군은 순애 씨에게서 서류를 받아들고 순간 망설였지만 성공을 향한 영광에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애 씨는 그 모습에 절망했고 그러나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순애 씨는 조용히 그 대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오 회장님, 이 거래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윤지환에게서 어머니를 떼어내려는 시도는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전 제 남편이 남긴 유산과 아들의 꿈을 지키기 위해 20년을 바쳤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애 씨는 분노하는 오 회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정을 유지했지만 눈빛은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놓았습니다. 오 회장님, 제이테크그룹이 윤 대표의 사업 수완만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셨죠? 지금부터 윤지환의 진짜 배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품격과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애 씨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낡은 서류철은 고급 한정식집의 화려한 별채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오 회장 일가의 냉소적인 시선은 그 낡은 서류철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 회장의 부인은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게 뭡니까? 당신의 장보부터 쓰던 가계부라도 된답니까? 저런 초라한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는 겁니까? 순애 씨는 그들의 오만함을 조용히 응시하며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 윤 대표가 10년 전 개발했던 차세대 데이터 압축 및 전송 기술 관련 특허권 서류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 회장님, 이 특허는 10년 전 윤지환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당시엔 가치 없던 종이 쪼가리였죠. 하지만 지금 뉴포커스의 핵심 플랫폼을 이루는 원천 기술이며 이 회사 가치의 80%를 차지하는 근본입니다. 당신들이 놓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이 무형의 자산, 특허를 10년간 지켜온 것은 바로 저입니다. 순애 씨는 숨을 고르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에서의 변호사처럼 냉철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매년 특허 유지비와 소송 비용을 당신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초라한 반찬 가게의 수익으로 감당했습니다. 저의 헌신 없이는 이 특허는 5년 전에 이미 소멸되었을 겁니다. 특허법상 실질적인 특허 유지에 기여한 자에게는 특허권에 대한 동의권과 이전 금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녀는 찢겨진 계약서 조각을 가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윤지환에게서 어머니의 흔적을 지우고 그를 오서연 씨 가문의 종속으로 넣으려 한다면 전 이 즉시 이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이 특허가 없는 뉴포커스는 컵대기에 불과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이테크 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차세대 사업은 원천 기술 부재로 인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겁니다. 오 회장의 얼굴은 일순간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계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윤지환의 능력만 보고 그 뿌리를 지켜온 순애 씨의 존재를 관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냉정한 사업적 오만함이 순애 씨의 억척스러운 모성애에 발목이 잡힌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이럴 수가. 이 모든 게 함정이었다니. 함정이 아닙니다. 이는 저를 버리려 한 아들에게 그리고 저의 헌신을 멸시한 당신들에게 보여주는 어머니의 마지막 훈육입니다. 윤지환의 진짜 배경은 금융자본이 아니라 바로 이 특허를 지켜낸 어머니의 땀방울이며 그 땀방울이야말로 당신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품격입니다. 그때 지환군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물은 후회와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순애 씨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바보였습니다. 제 성공이 절대적이라고 착각했고 어머니의 헌신을 부끄러운 과거로 치부했습니다. 이 성공은 저를 키워준 어머니의 훈장이자 목숨입니다. 어머니를 팔아 얻은 부와 명예는 저에게 쓰레기와 같습니다. 오 회장님, 저는 이 결혼을 철회하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니의 희생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지원군은 순애 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순애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오 회장 일가에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위풍당당했습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이 아닌 진정한 가족애를 선택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러나 오 회장의 차가운 눈빛은 이 모욕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폭풍이 이제 곧 뉴포커스를 향해 불어닥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모욕을 당한 오 회장은 자리에 주저앉은 채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기업가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철저한 보복을 다짐하는 냉혹한 사냥꾼의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윤지환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으나 이제 그 평가는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윤지환, 그 어리석은 어머니와 함께 내 기술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나의 돈과 힘을 거절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깨닫게 해주마. 오 회장의 즉각적인 목수는 두 갈래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뉴포커스의 자금줄을 끊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순애 씨의 삶의 터전인 반찬 가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제이테크와의 협력 계약에서 우리 측이 제출했던 투자 유치 서류가 해지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청했던 은행 대출도 모두 거절되고 있어요. 오 회장이 분명 뒤에서 손을 쓴 게 분명해요. 급할수록 한 발짝씩 가야 한다, 지환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애초에 당당하지 못할 거래였으니. 그런데 오 회장이 너의 회사만 건드리지는 않았을 거다. 내 반찬 가게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예상대로 다음 날 아침 순애 씨가 운영하는 어머니의 맛 반찬 가게 앞에는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애 씨의 반찬에 식중독균이 노출되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위생당국 직원들이었습니다. 정순애님 되시지요? 귀업소에서 판매한 반찬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즉시 모든 판매를 중단하고 영업 정지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절대로 식재료를 소홀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조작입니다. 하지만 당국의 조치는 단호했고 반찬 가게 문 앞에는 곧 영업 정지를 알리는 붉은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순애 씨의 평생의 헌신과 땀이 깃든 가게는 순식간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에는 스타트업 대표의 계모가 운영하던 반찬 가게 식중독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 회장은 윤지환의 사업적 자금줄뿐만 아니라 순애 씨의 사회적 명예와 생계까지 한 번에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오 회장,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갑질이고 사회적 매장입니다. 특허에 대한 복수를 어머니의 가게에 하다니. 지환군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부당한 공격에 맞서 싸우려 했지만 거대한 제이테크 그룹의 무자비한 자본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순애 씨는 붉은 스티커가 붙은 가게 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 대신 새로운 싸움을 결의하는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환아, 우리에게 남은 건 아직 많다. 진실과 특허, 그리고 우리의 서로에 대한 믿음이야. 오 회장은 지금 우리가 무너지길 바라지만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다. 뉴포커스 사무실은 찬바람이 불었고 순애 씨의 반찬 가게 어머니의 맛은 붉은 스티커가 붙은 채 텅 비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한순간에 벼랑 끝에 몰렸지만 모자의 눈빛에는 패배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행 빚 독촉이 시작되었어요. 대응 투자사들도 모두 발을 빼고요. 특허권을 담보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 회장님 아주 치밀하게 우리의 수순통화 끊고 있어요. 급할수록 한 발짝씩 가야 한다. 지환아, 우선은 내 가게부터다. 오 회장은 너의 회사를 무너뜨리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내 가게를 무너뜨리는 건 하루 만에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다. 식중독균이라는 누명부터 벗어야 해. 순애 씨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로 그날의 일들을 되짚었습니다. 위생당국이 가져갔던 오염된 시료는 반드시 조작되었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그 조작의 과정을 증명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지환군은 어머니의 말에 따라 반찬 가게 CCTV 녹화 기록을 복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머니, CCTV 영상을 복원했어요. 그날 오전 9시 30분경에 반찬 납품업체 직원인 척하는 낯선 사람이 가게 뒤편에서 무언가를 던지고 도망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얼굴은 모자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던진 것이 바로 오염된 식재료일 확률이 높아요. 납품업체 직원? 우리 가게는 사용하는 납품업체가 늘 한정적이고 시간도 정해져 있다.
지환아, 그 사람이 던진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납품업체의 정보와 당일의 다른 CCTV를 교차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제이테크 그룹과 연관이 있는지를 찾아야 해. 지환군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CCTV 영상의 화질을 복구했습니다. 흐릿한 영상 속에서 낯선 남자가 던진 비닐봉지 안에는 순애 씨의 가게에서 평소 사용하지 않는 특정 로고가 새겨진 포장지가 보였습니다. 지환군은 그 로고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식재료를 납품하는 유통업체가 최근 제이테크 그룹의 신규 푸드테크 자회사에 인수되었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찾았어요. 이 유통업체가 오 회장의 새 자회사 소속입니다. 오 회장은 우리를 위생 문제로 무너뜨리기 위해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고의적으로 오염된 식재료를 투입시킨 겁니다. 이 CCTV 영상이야말로 진짜 증거입니다. 순애 씨는 복원된 CCTV 영상과 유통 경로 추적 자료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의 위기가 단순한 불운이 아닌 오 회장이 계획한 치밀하고 비열한 범죄였음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자는 오 회장의 복수에 맞설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증거는 찾았다, 지환아. 하지만 이것만으로 오 회장을 무너뜨릴 순 없어. 오 회장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특허를 노릴 거다. 우리는 이 증거를 이용해서 특허를 지킬 마지막 계획을 세워야 해. 순애 씨와 지안군은 어머니의 맛 반찬 가게 2층 구석, 먼지 쌓인 창고에서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안군은 오 회장의 다음 수순이 뉴포커스의 자금난을 악용하여 특허권 소유권을 빼앗거나 무효화하는 법적 공격임을 확신했습니다. 어머니, 오 회장이 곧 특허권 부당이전 소송을 걸어올 거예요. 회사가 파산 위기에 있으니 특허를 저에게서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회사를 헐값에 통째로 먹으려 할 겁니다. 지금 당장 법적인 방어막이 필요해요.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너를 키우는 것과 함께 특허의 영원한 가치를 지키라는 거였다, 지환아. 그러므로 10년 전부터 이 특허에는 5회 정도 손댈 수 없는 방어막이 있었단다. 순애 씨는 낡은 서류철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에는 윤지환 명의의 비영리 재단으로 특허권이 조건부 신탁되었다는 법적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특허는 5년 전 나의 사제와 납부하는 특허 유지비를 기금으로 하는 선대 윤 대표 기술신탁재단에 명의가 옮겨졌다. 재단의 정관에는 특허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가 부당한 공격을 받을 시 재단이 특허에 대한 일시적 독점적 사용 및 이전 금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 아, 어머니, 저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의 헌신이 이 특허를 지키고 있었군요. 저를 위해 회사도 저희 아버지의 유산도 모두 지켜주신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지환군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이텍 그룹 뉴포커스 상대로 특허권 무효 소송 제기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 회장의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윤지환이네는 어리석은 어머니와 함께 무너지는 회사를 보게 될 것이다. 특허는 곧 내 손에 들어오게 될 것이야. 오 회장님, 특허에 대한 최종 방어선은 이미 가동되었습니다. 우리 가게에 대한 불법 항의와 이 특허를 노린 악의적인 공격의 모든 증거를 담은 보도자료가 지금 막 언론에 배포되었습니다. 순애 씨는 지환군과 함께 준비한 모든 증거, 오 회장 자회사와의 연관성이 담긴 CCTV 영상, 유통경로 추적자료, 그리고 특허 신탁재단 문서를 동시에 언론과 법원에 공개했습니다. 모자의 마지막 반격은 오 회장의 모든 비열한 계획을 한순간에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모든 것은 순애 씨의 예상대로 오 회장의 특허 소송 시작과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제이텍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오 회장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 맹비난하고 있어요. 특허는 안전해졌고 우리의 진실이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순애 씨는 지환군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반찬가게 2층 창고로 스며드는 오후의 빛은 그들의 지난 20년의 고난과 헌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